서울 중구의 한 외환 딜링룸. 전광판의 숫자가 붉게 물들며 요동칩니다. 1,400원을 넘어선 환율이 이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500원 고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평범한 퇴근길의 직물 소리, 식당에서 들려오는 TV 뉴스 소리는 평화롭지만 경제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경고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7년의 차가운 겨울을 기억합니다. 국가 부도라는 단어가 안방까지 침투했던 그 시절,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지표였습니다. 지금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금 그 공포의 그림자가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경제학적 정의를 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거대한 세계의 기둥인 부동산, 주식, 그리고 국민연금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환율이 오르는데 왜 내 집값이 떨어지고 내 연금이 위험한가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의 세계에서 환율은 곧 그 국가의 신용이자 체력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해외 자본이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던지며 달러를 싸들고 나가는 순간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이는 곧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영끌로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 이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게 됩니다. 거리는 고요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숫자가 가진 잔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안전자산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우리가 이 징후를 제2의 IMF라는 이름으로 경계해야 하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뜨리며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닮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불길한 전조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은 국가 신용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의 상승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부도 위험을 보험에 드는 비용이 비싸지고 있다는 것은 외부의 시선이 이미 한국 경제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IMF 사태 당시 우리는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와중에도 단기 외채를 끌어다 쓰며 버텼습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인해 무역 수지는 널뛰기를 하고 있으며 외환 보유액이라는 방어벽 뒤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한 막대한 달러 소모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징후는 실물 경제의 가장 말단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폐업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면 수입 원자재 가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하고 이는 곧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멈춥니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부채는 거대한 이자 폭탄이 되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발시킵니다. 설마 국가가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시장을 지배할 때 위기는 항상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와 맞물린 환율 상승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연기금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과 주가 폭락으로 인해 훼손되기 시작하면 미래 세대의 불안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버티고 있고 주식 시장이 반등을 노리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자본 유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일단 물꼬가 터지면 그 속도는 개인의 대응 능력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1997년 그날처럼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환율 7,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 세계적 불신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환율이 7,500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단순히 환전 비용이 비싸지는 차원을 넘어 국내 자산 시장의 가치 산정 기준이 통째로 뒤바뀌는 금융의 지각 변동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환율과 금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중앙은행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영내버리지 효과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파괴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그동안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의 거품이 환율 상승에서 시작된 고금리라는 날카로운 바늘에 찔려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한국 가계 구조에서 환율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증발을 넘어 실질적인 자산의 투매를 불러옵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환율이 임계점을 넘으면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들조차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클족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지만 금리가 워낙 높아 이를 받아줄 매수 주체는 사라집니다. 거래 절벽 속에 가격만 떨어지는 하락장, 즉 에이셋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들에게 환율 1,500원은 앉아서 자산 가치의 10-20%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외국인의 패닉셀링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하락한 주가는 다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 즉 Death Spiral에 진입하게 됩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자금에서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산을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 가격이 폭락하고 원화 가치가 낮아진 상태에서 연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면 운용 수익률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는 연금 고갈 속도를 가속화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환율 7,500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유동성을 말라붙게 하여 건실했던 기업과 가게까지 연쇄 부도의 위기로 몰아넣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됩니다. 우리가 누려온 풍요의 기반이 사실은 달러라는 외풍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 환율은 그 민낯을 가장 잔혹하게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환율 1,500원의 공포는 비단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통화 가치의 붕괴가 국가 전체를 어떻게 폐허로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입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이들은 방만한 재정 운영과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인해 자국 화폐가 종잇 조각이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환율이 치솟으며 물가 상승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중산층은 하루아침에 빈민층으로 전락했습니다. 마트에 물건이 사라지고 시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풍경은 단순히 먼 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환율 방어에 실패한 국가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입니다. 유럽의 우등생이었던 그리스의 사례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2010년 유로존 위기 당시 그리스는 자국 화폐가 없었기에 환율 조절이라는 카드조차 쓰지 못한 채 가혹한 긴축 정책을 강요받았습니다. 연금이 삭감되고 청년 실업률이 50%를 상회하며 국가의 미래 자체가 저당 잡혔습니다. 반면 터키 튀르키예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금리를 낮추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다르다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국가의 자부심보다 냉혹한 숫자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특히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는 글로벌 자본이 얼마나 빠르게 한 국가를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당시 태국 바트화에서 시작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는 도미노처럼 번져 결국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바닥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고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뉴 노멀 시대에 자원 빈국이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그리스의 연금 파동,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환율 7,500원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가가 신뢰를 잃고 화폐가 가치를 잃었을 때 그 땅에 사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지도는 완전히 다시 그려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식탁에서부터 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층위를 파괴하는 부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타격은 실물 경제의 모세 혈관에서 시작됩니다. 에너지 자원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특성상 환율 급등은 곧바로 전기료, 가스비, 유류비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 모든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거의 공식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원자재 수입 비용의 상승분이 수출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참혹한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는 문자 그대로 폭발합니다. 2020년 이후 이른바 영끌을 통해 진입한 2030 세대에 아파트는 경매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이는 주택 가격 전체를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이 됩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전세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며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사회적 재난으로 급부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내 집 때문에 망하는 현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주식시장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주조차 외국인들의 환차손 회피용 매물로 전락하며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내게 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은 국가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입니다. 환율 7,500원이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주가와 채권 가격이 동반 폭락하면 연기금의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안 그래도 심각한 연금 고갈 논란에 불을 지피며 세대 간 갈등을 극한으로 몰아넣습니다.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은 사회적 연대감을 무너뜨리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결국 고환율은 단순히 물가가 비싸지는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중산층의 삶이 해체되고 빈부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거대한 퇴행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환율이 마지노선인 7조 500원을 위협할 때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의 움직임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동되는 카드는 외환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 우과 직접 개입입니다.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어 원화 가치 하락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는 순간 투기 세력의 더 큰 공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우리가 겪었던 뼈아픈 실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밑비바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달러를 쏟아붓다 결국 곳간이 비어버렸을 때 국가는 통제력을 잃고 IMF라는 외부 세력에 경제 주권을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통화 스와프 체결에 사활을 걸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은 시장의 가장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달러 창구가 있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는 재정 긴축을 선언하며 국가 신인도 관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와 금융 붕괴라는 두 마리 괴수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단순히 금융시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수입품 규제, 외화 유출 방지 대책 등 실물 경제를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공공요금은 현실화라는 명목에 가파르게 오를 것이며 복지 예산은 축소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능력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패닉으로 변질됩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하나, 재무장관의 발언 한마디에 국가의 존망이 걸리는 시기, 정부의 대응력은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니면 다시 변방으로 밀려날지를 결정짓는 최후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가가 흔들리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야 하는가? 환율 500원이라는 극한의 시나리오 앞에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위기의 시대의 생존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과 방어력에 있습니다. 첫째, 부채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자산 매입보다는 원금을 상환하여 금리 폭등에 따른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환율 급등기의 금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며 이는 가계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산의 다변화. 특히 통화의 다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가치가 상승하는 달러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닌 보험입니다. 전체 자산이 원화 표시 자산인 부동산과 국내 주식에만 쏠려 있다면 국가 위기 시 개인의 자산 가치는 시장과 함께 동반 침몰하게 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시기에는 매달 들어오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집니다. 무리한 투자로 본업을 흔들기보다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보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환율, CDS 프리미엄, 미 연준의 금리 향방 등 핵심 경제 지표를 직접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생존 전략을 세운 자에게는 부의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IMF 시절, 누군가는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만 누군가는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거두어들여 부의 도약을 이뤄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에 질린 패닉셀링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인식과 치밀한 생존 설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가 내포한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는 차가운 숫자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결국 인간의 삶과 신뢰라는 뜨거운 본질이 흐르고 있습니다. 1997년의 금 모으기 운동이 보여주었듯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서 유독 강한 응집력을 발휘해온 민족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과거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인구 절벽,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복합적인 숙제들이 환율이라는 지표 뒤에 숨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과 한 세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율 1,400원은 결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마주하게 될 경고장일 뿐입니다. 부동산에 매몰된 자본 권력, 노후의 불안을 담보로 한 국민연금 시스템, 그리고 대외 변수의 갈대처럼 흔들리는 취약한 금융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언제든 우리를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공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적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 준비된 자들의 몫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도를 타고 넘을 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변화를 강요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는 국가와 개인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절망의 징조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뼈 아픈 교훈의 기록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긴 터널의 끝에는 언제나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불편한 진실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